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몇 번 이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외갓집이 있는 강원도 산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릴 때부터 방학만 되면 줄곧 왔던 곳이고,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동창들도 예전에 몇 번 봤던 사람들이라 이사를 가고 나서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학교에 등하교를 할 때면 어떤 다리를 하나 건너야만 했거든요. 양옆으로는 뾰족하게 깎아지른 산능성이가 있었고요. 한쪽은 마을 읍내, 번화가였고, 그리고 그 반대편은 국도하고 논밭만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도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나오는 구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일같이 이 길을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제법 큰 하천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이곳에 큰 댐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장마철에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수면이 높아져서 그 물이 도로를 침범하기도 했었고요. 겨울만 되면 깡깡 얼어서 겨울 축제를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제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듣기로는 옛날에는 여기서 빨래도 하고 고기도 잡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삶과 깊게 연관된 물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가 마냥 삶의 터전 같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너무 자주 불어나는 곳이라서 사람 빠져 죽는 사고도 자주 일어났었고, 또 소문에 의하면 외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살을 한다거나, 당시 한 살인마가 강원도로 도주했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한참 TV에 나오던 때라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돌았던 뜬구름 같은 소문이었겠지만, 살인마라던가 조직폭력배들이 여기서 사람을 담근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거기가 강원랜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더더욱 그런 소문이 퍼졌을 가능성도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는요. 아무튼 일의 시작은 한여름 장마철의 주말이었습니다. 그날은 빗물이 따갑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거칠게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워낙 시골 동네다 보니까 그 흔한 PC방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래 학교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또 영화를 볼 생각으로 그날도 학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었고요. 우산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다 빗물에 젖으면서도 저는 컴퓨터를 하겠다는 집념 하나만으로 비에 젖은 생쥐꼴로 그 다리 입구로 이어지는 마을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을 쯤에 의아함을 하나 느끼게 되는데요. 거칠게 쏟아져 내리는 비 때문에 거리에는 사람은커녕 자동차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리 위에 커다란 봉고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되어 있었고, 어떤 남자 둘이 야광색 우비 같은 것을 입고 손전등으로 다리 아래를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비 올 때 그 하천이 넘치나 안 넘치나 수심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공무원들인가? 아니면 경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뚜벅뚜벅 그 사람들한테 다가갔습니다. 여기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오히려 이런 굳은 날씨에 싸돌아다니는 저를 이상하게 여긴 듯이 뭔가 물어볼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다가 이내 포기한 듯 대충 그냥 손을 저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별일 아니니까 학생 날씨 영하니까 돌아다니지 말어.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들과 조금 떨어져가지고 다리 난간에 손을 얹고 그 막 쏟아져 내려오는 물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물길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물살이었는데, 그 물살 사이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나뭇가지나 돌 같은 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제 두 시선을 빼앗았던 풍경이 그 물살 위로 손목시계를 찬 사람의 손목이 이렇게 물 위로 뻗어져 나온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 이상함을 감지했죠. 왜냐하면 저렇게 사람 손이 대놓고 보이는데 옆에서 아직도 열심히 손전등을 비춰보고 있는 그 아저씨들에게 그 손이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살이 이렇게나 거칠고 빠른데 저 손목만큼은 미동도 하지 않고 곧게 뻗어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그걸 본 저도 깨름칙했죠. 그리고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짧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저건 사람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때 날도 어둑어둑했고 제가 비를 맞아가지고 코를 훌쩍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컨디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컨디션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보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렇게 묻자 아저씨들 중 한 분이 이제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라이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담배에. 그래서 막 담뱃불 안 붙는다고 연신 짜증을 내다가 이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어떤 할머니가 남편분이 아침에 다슬기 잡아온다고. 근데 그 있잖여. 아침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고 지금 강물이 이 지경이니까 할머니가 그 찾아달라고 전화를 하셔서 찾고 있는겨.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물 위에 삐져나와 있는 손목의 정체를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천천히 물사리로 곧게 뻗은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다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자 제가 전날에 몰래 열어두었던 1층 교실 창문이 다시 잠금 장치가 잠겨있는 걸 보고 낙담하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네 집에서 초상을 치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동네에서 오래 뵀던 분이 돌아가셨다고만 하셨고요. 하여 저도 별말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추모관에 들려서 예를 드렸고요.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도 단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봤자 개념 없이 부정 타는 소리 한다고 꾸중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깨름칙한 이야기는 며칠 뒤에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화장하고 나서 뼈가루를 뿌린다고 한다면 큰 바다나 강 같은 데서 뿌리지 않나 싶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남편분의 유골함을 들고 다시 그 다리 아래 하천에서 뿌리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남편분 죽은 곳 말이에요. 저는 그날 한창 방학 보충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 그걸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마을에서 하는지라 일부 지인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서 할머니랑 같이 가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께서 유골함을 꺼내 놓으시자마자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아이고, 코비 아빠 하면서 막 우시더니 하천 깊숙한 곳까지 막 전력질주로 내달리셨다고 합니다. 당황한 마을 남성분들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말렸는데 할머니가 어찌나 힘이 센지 장정 3-4명이서 달려가도 여간 말리기 힘든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 할머니는 코비 아빠, 내가 그리로 가서 꺼내줄게. 이런 식으로 연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귀신 같은 게 존재한다면 할머니를 그 하천 깊은 곳까지 유인한 존재는 할머니가 그리워서 찾아온 할아버지의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걸 알고 할머니까지 데려가려고 했던 악귀였을까요?